논어의 8일편을 읽고 있습니다. 8일편은 예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죠. 고대의 역사가 대부분 제왕의 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국가의 여러 요소 중에 임금이나 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자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일편 5장입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 불려 제하지 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군주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갑자기 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상관이 없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적과 제하가 각각 어딜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이적은 오랑캐 오랑캐 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오랑캐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원래 황하강 중류를 중원이라고 부르던 중원 사람들은 이 지역을 뺀 나머지를 다 오랑캐가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적지 유구는 불려 제하지 무야. 불려는 무엇만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망할 망자를 없다의 뜻일 때는 무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유군, 이적 지역에 임금이 있는 것은 제하에 군주가 없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제하는 바로 중원 지역을 말하는데요.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을 제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름 하자로 알고 있는 하라는 글자는 상형 문자인데 성대하게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예약을 하는 문명인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중국 최초의 나라인 하나라가 바로 예약을 할 줄 아는 문명인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하는 꼭 당시의 중원 지역에 국한된 말로서만 볼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명화된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적의 지역에 군주가 없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명이 있는 제하는 군주가 없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갈 만큼의 또 다른 질서가 있다. 이 근원적인 질서를 공자는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사문은 예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약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약만 있다면 군주가 없는 무군주의 상황, 정부가 없는 무정부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군주는 있지만 문명과 문화가 없다면 그 나라는 좋은 군주가 있을 때는 흥하겠지만 좋은 군주가 없을 때는 망하고 말겠죠. 그러나 문명화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주가 아닙니다. 군주가 있거나 없을 때조차도 예약의 문화적 기반이 있으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하의 지역에 있는 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데요. 임금, 군이 없어도 합리적인 문명과 문화의 기반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라는 잘 굴러갈 수 있다. 옛날 주나라의 10대 왕인 려왕이 폭정을 하는 바람에 BC 841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려왕이 쫓겨나고 나서 14년간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천자인 왕이 없는 동안 두 제후가 공동으로 통치를 했다고 해서 이때를 공화시기라고 했는데요. 14년이나 왕이 없었는데도 그 때문에 주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워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없는 나라로 몇 달을 보낸 경험이 있죠. 비록 몇 달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큰 혼란 없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문명 국가로서의 바탕이 그만큼 튼튼했고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하에 못지않은 문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 불려 제하지 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군주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